마치 뭘 더 줄 것처럼 사실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부정수입이 많다 이런 소문을 낸 다음에 마치 이 서비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변경 필요한 분들 780명 중에서 절반은 올려야 될 분들이고 실질적인 거는 중지 하향된 348명. 오늘 전달해서 밝혀야 될 진실이 이 부당 지급이라고 부당 그 지급.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정말 부당 지급인가? 언론은 부정수급으로 매도시키고 윤석열은 그걸 이권카드를 연결하는 자료를 백데이터가 바로 이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장현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그럼요. 소수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장현이 벌벌 불안감. 떨고 벌벌 떨어서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버스 대행까지 점거한다고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민 여러분, 저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벌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지금 떨고 있잖아요. 제가 안 보여요? 어, 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예, 오신 분노의 시간에. 부들부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 전달. 전달이 뭐죠? 전장현과 달보기. 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왔죠. 네네네. 소개. 여기 보고 하는 거요?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정책실장으로 활동을 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된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슨 주제로 이야기할까요? 아, 우리 정책실장님이 이 장애인 정책에 모두 능통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서울시가 활동지원 제도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삭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나요? 이쪽. 어떤 거요? 이거 국가 사업인데? 국가 사업도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이 있어서 아유. 중앙정부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을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종합조사로 해서 그 1구간 나왔을 때 일 최대 16시간, 월 480시간 이런 식으로 월 표현을 하는데 480시간. 그러면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을 가지 않고 예.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 예, 대한 24시간. 자립생활을 활동지원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했을 때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어쨌든 24시간의 그 나머지 8시간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4시간의 그 지원 대상자들이 있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 확인해야 될 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한 2초 내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활동지원 서비스가 뭡니까? 아유, 저한테 기회 주시는 겁니까? 발언의 기회를?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2초. 네, 2초. 네.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그 활동을 지원하는 1대1 서비스. 맞습니다. 네, 딩동댕. 딩동댕. 네. 여기서 답을 좀 딩동댕 하시고요.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 됐습니까? 제도와 2007년도에는 서울시가 그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때죠. 아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구나. 땡. 2007년도에 유시민 장관 있을 때. 나 헷갈리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서울시가 먼저. 7년도에 복지부가 네. 제도한 네. 것입니다. 2005년도에 네. 6개월짜리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때 예산 얼마? 30억. 그렇죠. 매칭해서. 그러니까 국고 예산으로는 15억. 국고니까 매칭해서 50대 50 했으니까 15억, 30억.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6개월짜리 사업이 2006년도에는 30억은 그대로인데 12개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장애인들이 한강대교까지 기어가면서 이렇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도화해라 이런 투쟁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7년도에 이제 그 당시 유시민 장관이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제도화가 시작된 게 2007년도 4월 20일입니다. 제도화
정책적 제도하고 요게 법률적으로 제도화되는 게 언제일까요? 2010년. 2010년. 그게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법이죠. 이게 1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이게 10년. 그런데 바로 그 장애인들의 그 이전은 어땠을까? 아 옛날에 그 활동지원 진짜 서비스 못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동료들이 진짜 그 음료수 안 마시고 활동지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음료수 안 마시고 진짜 시작했어요? 몇 개씩 굶고 막 이랬던 기억이 진짜 생생하네. 예. 네. 이번 서울시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에 대한 삭감 중단에 대해서 좀 더 좀 총괄적인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시 보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공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서울시에서 그 명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급 자격에 따른 급여 적정성을 재고 높인다.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옛날에 장애 등급 재심사 할 때도 그랬지만 마치 뭘 더 줄 것처럼 못 받는 분들을 찾아서 드리겠다는 그런 명목을 대면서 사실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급여를 누가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부정수급은 없는지 이런 거를 색출하기 위한 보통의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앞으로 그 되게 삭감시키거나 더 개악시키기 전에 부정수급이 많다 이런 소문을 낸 다음에 꼭 그렇게 삭감해가지고 마치 이 서비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 관련한 수급권, 부양 생계급여 이런 거 문제 그런 때 거 그런 할 때도- 수법을 많이 쓰죠. 네네네. 특히 조중동 뭐 네네네. 보수 언론 통해서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막 그러니까요. 부정수급 예, 몇몇 케이스를 네네.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점검을 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점검 대상은 3,475명이고 그 적정하게 받고 있는 분들은 2,694명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77.5%밖에 안 되고 급여 수급 자격 변경이 필요한 장애인은 781명, 22.5%나 된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수급 자격 변경이 필요한 이유들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급여 기준과 달리 적게 받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상향이 필요하신 분들이 392명. 그러니까 아까 변경 필요한 분들 780명 중에서 절반은 올려야 될 분들이고 중지가 필요한 분들이 300명이 된다고 하고요. 하향이 필요한 사람은 4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 주장에 따르면 348명은 지금 부정수급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이 그걸 부정수급이라고 보도했어요. 서울시는 중지 하향이라고 했어요. 딱 중지 삭감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어디 보도자료에 서울시가 이것을 부정수급했다라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걸 부정으로 나타내가지고 부정수급자 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전장에는 맞춰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라 그래요? 부당한 이권 카르텔 이렇게까지 연결한 거예요 이게. 그거 몰랐죠? 난 다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인가 뭐 갔다 와가지고 뒤늦게 뒷북친다고 네. 그죠? 재해 이거 발표했잖아요. 네. 수해 재해의 기금을 시민사회단체의 이권 카르텔의 비용을 찾아내서 그걸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수해 대책의 재원 네, 대책으로 네, 네.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전장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언론 쭉 보면 전장현에 어마어마한 이권 카르텔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나간 거예요. 그 이권 카르텔의 비용에 가장 큰 비용이 차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활동지원 서비스예요. 하나들이 생각하는 거. 392명은 찾아봤더니 사각지대가 있었고 실질적인 거는 중지 하향된 348명. 언론은 부정수급으로 매도시키고 윤석열은 그걸 이권 카드로 연결하는 자료를 백데이터가 바로 이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그걸 갖다가 살짝 피해가 있죠. 이상한 용어로 부당한.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장현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그럼요. 누가 서울- 떨어? 서울시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 전장현이 벌벌 불안감. 떨고 벌벌 떨어서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버스 등록까지 점검한다고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민 여러분, 저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벌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지금 떨고 있잖아요. 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자, 분노의 부들부들. 저는 떨지 않습니다. 자, 손 올려보세요. 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예, 오시면 분노의 시장님. 부들부들. 이런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부당 지급인지 그 부당 지급의 사유를 봐야 돼요. 그럼 사유가 뭡니까? 그래, 오늘 아까 전달해서 밝혀야 될 진실이 이 부당 지급이라고 부당 그 지급, 하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과연 그것이 정말 부당 지급인가? 그거를 우리가 여기 전달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준비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활동전 수급자 일제 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은 그 부당 지급 유형이 첫 번째는 기능 제한 X1 점수가 미달하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이제 348명 중에 326명 X1 점수가 미달한다. 그러면 X1 점수가 미달해서 300명 가까이는 다 중지됐고, 그죠? 중지 또는 이제 하향.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거의 X1 점수네요. 네네. 두 번째는 그 김상환 실장이 말했다고는 신청 당시에는 서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 주소지죠. 그게 사례수가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11명 정도. 되게 많을 것처럼 엄청 우리를 후달궜거든요. 이게 주요 이유였어요. 네, 그걸 명분 삼았죠. 일제 점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밖으로는 그냥 잘 먹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하여튼 서울시가 왜 사기꾼 수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김상한 지금 복지실장이 전 지금 복지실장? 전 네. 복지실장이 지금 영전해가지고 기획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저희를 잘 죽였다라는 이런 성과가 인정받아서 지금 기획실장까지 갔어요.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럼요. 우리를 희생물 삼아? 전장현 죽이기 마녀산이 1등 공신이죠. 나쁘네. 예. 결국은 이건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문제예요. 실제로는 서울시에서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방 가니까 못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부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요. 당사자한테 뜨는 문제가 아니라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이제 서울시 그 추가 기준 중에 하나가 독거냐 비독거냐 이게 이제 따라 다르게 주는 그 서비스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신청 당시에는 독거였을 수 있는 독거면 시간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독거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중지 혹은 하향이 되는 분들이 5명 정도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시설 퇴소 후에 원래 3년까지만 120시간을 월 120시간을 추가로 주는 건데 3년이 지났는데도 중단하지 않은 분이 6명 정도 있더라. 일단은 서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서울형 활동전 추가를 받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일제 점검을 이제 밀어붙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떨어진 분들 대부분은 기능 제한 X1 점수 미달로 이제 중지 또는 하향의 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능제한 X1 점수 가장 많은 236점 어떻게 대체를 하면 됩니까? 326명이요. 326명. 네네.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자꾸 헷갈리지? 이분들이 정말 이 기준에 맞춰서 떨어져야 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기준 자체가 과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요거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 그건 무슨 말씀이죠? 갑자기 숨이 막히네요. 서울시 공무원 만난 것 같아요. 일단 그 요거는 또 제도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 왜 이 기준에 따라서 떨어뜨리는 것이 부당 지급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2019년 7월부터 그 장애 등급제가 그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라고 발표가 됐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의 기준들을 장애 등급 대신에 다른 이제 별도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좀 난리가 났던 것이 활동 지원 그 서비스량의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원래 장애 등급제 폐지 전에 2019년 7월 이전에는 그 인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걸로 변경해서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그대로인데 이 제도의 변화 이후에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달라진 그 판정 도구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제도는 더 좋게 하려고 만든 건데 그 제도를 변화하면서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당연히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최초 3년 동안은 산정특례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조사 때 판정받은 시간 그대로 종합조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서비스 시간을 유지시켜줬는데 이제 3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3년 이후에 또 자를 거냐 했더니 계속 그 종전대로 수급 그 시간 유지하는 걸로 그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도 이제 시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이긴 하지만 이 기능 제한 액수원 점수가 미달하는 분들은 과거 인정 점수로는 그 적합한 판정을 받으셔서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 판정 도구의 변경 때문에 이 변경된 대로 무조건 따르라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행정 조치가 아닐까. 액수원 점수 서울에서는 얼마로 활동보조 추가 시간이 결정이 됐죠? 300점 이상. 액수원 점수 300점이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추가 시간으로. 맞죠? 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300점 밑으로, 액수원 점수 300점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바로 아까 몇 명? 26명. 26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액수원 점수 300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 또는 중단이 된 겁니다. 대다수는 300점 이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산정특례입니다. 그걸 복지부가 3년 동안 산정특례 하다가 네네.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인정해가지고 이제 산정특례를 제도로 인정시켜 준 거예요. 제도 과정에서. 맞죠? 그걸 설명했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예산도 산정특례 예산이 따로 잡혔죠. 복지부는. 네. 네. 그러면 이 논리면 서울시도 산정특례 예산을 따로 잡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중지. 중지 삭감했죠. 저는 이 문제는 정책의 합리성이 아니라 일제조사한 거는 바로 이게 전장현 죽이기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왜? 전장현은 이 활동지원 서비스의 예산을 늘려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늘려라. 중앙정부가 안 해주니 서울시라도 더 많이 늘려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격한 겁니다. 장애인이 권리를 탄압시킨 겁니다. 이거는. 모가지 다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게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산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김상은 실장은 1인당 몇 명 1억 얼마 들어간다고 막 피식 떠들고 지장협 회장이 이것도 과다하다고 떠들고 한국장애인 거주시설협회가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활동지원 서비스 떠들어대고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가 시설 더 늘려달라고 떠들어댄 이러한의 합동작전의 결과로서 이것을 마치 일제점검 이러면서 정책적 합리성 이야기하면서 학살시킨 그리고 금방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바로 7월달부터 100시간, 200시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100시간, 200시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간 스스로 줄여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활동 지원 서비스 받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다운 실장님한테 좀 도와주지 않을래? 저 좀 도와주지 않을래? 가족 여러분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체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대한 생체. 이렇게 잔인하게 해놓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정책적 합리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서울시의 정책으로 그 개개인의 중증장애의 삶이 그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이 인권 침해받은 그 생체 실험을 당한 건데 시민들한테는
전장이 뭔가 부정하고 그래서 전장현을 죽이기 위한 것이지 이건 개인들의 어떤 이건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예, 전장현 죽이기는 그냥 말을 이제 서울시가 떠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개인의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걸 계속 전장현을 트집 잡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또 보수 언론들이 더 부풀리고 더 입말에 오르기 좋게 말을 각색해내고 이제 이러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속이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주시설 협회나 지장협이나 이제 지체장애 협회나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면서 사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제공하는 사업기관, 그러니까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인의 이 활동적 서비스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삭감시키는 이 서울시의 이 일에 같이 쌍수 들고 같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 논리를 막 뒷받쳐 주려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아니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자기 조직이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논리가 그 체중증 장애인들은 이런 활동좀 받는 게 아니라 시설에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하면서 표현을 해왔고 그리고 서울시가 실제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설에 나와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입소 조건을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지원주택 입주 못한다.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저희가 그것도 이제 문제제기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정말 중증장애인들을 또 이렇게 굉장히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이게 장애인의 개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이고 버스나 지하철을 막는 전장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서울시가 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갑자기 확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고 기간도 진짜 뭐 그렇죠. 없이 그냥 확 이게 중단을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중단을 통보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은 삭감을 시켰지만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삭감된 시간이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직 오늘이 며칠이죠? 7월 달이잖아요. 이제 삭감된 사람이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한 10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죠?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이 삭감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 하니 활동적인 장애인들 빼놓고는 스스로 이것들을 수용을 해버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아직 활동을 안 해버리는 방식이죠. 예. 그리고 가족들한테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은평 모경훈 우리 소장이 있어요. 그분이 활동지원 서비스 받는 사람들 중에 최상급이에요. 예. 장애 정도가 거의 사지마비잖아요. 200시간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외친 목소리가 있어요. 어선 시장,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 오면 니 죽고 내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와, 내가 놀랐어요. 정말 옛날처럼 자원봉사자들 다 모아가지고 자원봉사자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을 맞춰 살지 않으면 뭐 살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자기 생활이 기존의 생활의 패턴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에 많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서 활동을 줄여버리자라는 방식으로 아니면 누군가 또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소위 스펀지에 물이 천천히 젖듯이 무거워지는 삶의 무거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민감심 있게 좀 같이 이야기하고 이거 제도적 잘못 이거 재심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다 지금 서울장차관에서는 아는 대로 막 다 제기해라.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시가 이거 제기 시간을 3개월을 줬고 있거든요. 근데 끊는 거 적용은 7월부터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찾아서 계속 제기하고
문제점도 기준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는 전장현 죽이기를 위한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장애인들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 갈랑말랑해요. 이 모든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기 위한 전장현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투쟁인데, 자신은 그냥 시설에 가가지고 산타카르스처럼 아이고 징글베이 이거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약자 동인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내라고 하니까 눈티 나오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냥 징글베이 하면서 약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줄줄이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런 방식으로서의 약자의 동행을 하면 되는데, 전장현이 괜히 그 기 들어가가지고 김정하 동지부터 가가지고 이야 하고 이러니까 밑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제가 야만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함께 살아야 바로 된다. 그것을 그 주장을 사업권 영역으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저는 더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해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자성어로 해보세요. 네. 사자성어로요? 작은 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은 마음 하지 마시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와, 되게 예의 바르게 표현했다. 그러면 좀 정신 차려. 너나 잘해. 내가 잘해 뭐 이런 걸로 좀 더 클래식하게 한번 끝내볼까요? 전장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